중동에서는 사람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이란이 참여하게 되면 이란이랑 같은 총파 아는 나라들도 참여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한테는 사우디랑 평화협정을 맺는 거는 신의 한 수고 어떻게 보면 제2의 이스라엘의 공국이에요. 이스라엘 덕분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중동 지역.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어쨌건 이스라엘과 하마스만의 전쟁으로 끝날 것이냐, 결국은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될 것이냐, 이거와 관련해서 참 설왕설래 말이 많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 뭐냐면 중동에서 전쟁들이 우발적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충분히 우발적으로 뭔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로에 대한 증오심, 예. 이게 이제 크다 보면은 자꾸 이제 고통을 더 크게 주고자 예. 하는 잔인한 이제 예. 행동들이 벌어지는데,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지금 너무 격앙된 것 같아요. 그 뉴스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 그 병사 휴대폰 녹음된 거 보니까 네. 우리 그 메신저 서로 네. 주고받은 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몇 명 죽였어요. 그러니까 잘했다, 가족들이 그랬다는 이스라엘 측의 또 그런 것도 있고,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게 서로 정말 막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막 증오심이 가득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환경에서는 전쟁이 논리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인가 뭔가 잔인한 거 아니면 어떤 끔찍한 사고 하나를 가지고 뭔가 크게 실마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 아직도 학자들이 왜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난지가 논리적으로 안 돼요. 그냥 그 증오심으로 서로 잠깐만 이번에 다시 전쟁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군사를 모아야 되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야 이집트 애들 왜 이렇게 군사를 많이 모여? 잠깐만 걔네들 선방을 날리는 거 아니야? 서로 의심을 하는 네, 거구나. 서로 의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선방을 날리면서 나왔잖아. 6.1 전쟁이. 이 지역은 그냥 우발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도 헤즈볼라 사태 때는 2006년인가 그때 또 한 번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가 붙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먼저 가자 지구에다가 우발로 내려왔던 하나의 그 로켓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그 바닷가에서 놀고 있었던 가족 하나가 다 죽었거든요. 아이들까지. 근데 아직도 그 미사일이 왜 거기다가 떨어진지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자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이렇게 로켓들을 쏴기가 시작했거든요. 그걸 본 헤즈볼라 애들이 너무 욱해가지고 이스라엘 군인을 납치했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서 레바논을 점령을 했거든요. 다음에 이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났잖아. 이제 인터뷰들을 시작하잖아요. 증언을 시작했는데 헤즈볼라 애들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 상상 못했어요. 우리 군인 2명 납치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와서 레바논을 점령할 거라는 걸 예상 못했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감정이 차오르면 다음에 무슨 단계가 있을 건지를 예상하지 않고 일단 감정대로 일어나거든요. 중동이 그런 판이다 보니까 무슨 일들도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지금 전개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뉴스를 보면은 외국에 있던 그 이스라엘 그 청년들이 네. 예비군으로 막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국심의 발로로 막 들어오고 있는데, 총리 아들은 외국에서 SNS만 하고 있다 해서 또 신문 기사에 크게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근데 어쨌건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냥 이렇게 똘똘 단합해서 전투에 참여하려는 어떤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이 중동 국가들의 분위기, 그들의 청년들 그쪽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전쟁에 대한 의지가 다른 거지. 아무런 관계없는 튀르키예에 있는 사람도 나 가서 가자 지구에서 우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랑 싸우겠다고 하고 집을 떠났는데 이제 들어가려면 시리아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시리아에서 테러 애들한테 죽었어요. 누구한테? 테러리스트 애들한테 죽었어요. 왜 같은 편 아닌가? 이슬람? 이제 튀르키예에서 왔다고 해서 여기 진미 아니야? 지금 연락이 안 돼요, 그 사람. 그래서 다들 테러리스트들한테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시리아하고 튀르키예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북방을 튀르키예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동에서는 사람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보통 일반 이스라엘 시민의
심리가 뭐냐면 나는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나는 살 곳이 없다. 그런 심리이다 보니까 웬만한큼 이스라엘 시민이 가서 자기네 나라를 지켜줘야 돼요. 근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종교심에 너무 빠지면 제가 가서 하마스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종교심에 좀 논리적으로 빠져있는 사람들은 야 잠깐만 이거는 종교를 안 맞는 행동이고 하마스가 가서 일반인들을 죽였는데 이거는 우리 종교랑 안 맞고 오히려 우리 종교를 더럽히는 행동이니까 나는 하마스를 반대해야겠다, 규탄해야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경, 환경에 따라 다르게 작동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요. 그렇군요. 하여튼 그 지금 전쟁이 점점 이제 가자전 벌어지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제 세계 그 더군다나 이 경제가 그로 인해서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또 그 중동 관련된 뭐 시리아라든가 여러 국가들은 또 자기들도 어려운 상황이잖아. 사우디도 사실은 뭐 그 올해 재정 적자가 나냐 마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때요? 그들의 경제적인 그 어떤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할 만한 힘들을 가지고 있나요? 그럼 일단은 전쟁에 가담할 수 있는 나라 수가 얼마 안 돼요. 일단 전쟁에 가담할 수 있는 거는 레바논 아니고 레바논 아닌 헤즈볼라예요. 레바논이 아니라. 네. 시리아도 물론 지금 골란 고원이 이스라엘한테 불법 점령 당하고 있는데 그 골란 고원을 되찾으려고 이번 기회를 달까? 근데 이미 자기네 나라가 테러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신경 쓰고 있으니까 이번 계기는 패스할 수가 있지만 시리아 안에 있는 무장 단체들이 있어요. 이란이랑 사이가 좋은. 걔네들이 이번에 기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에 가담할 수 있는 나라는 없고요. 단체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사우디는 이미 자기네 교과서들에서 이스라엘이 우리의 적이다라는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사우디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니엄시티는 이스라엘 국경에 있어요. 그러게 네옴시티에서 뭐 얼마 안 걸린다며 네. 전쟁터가. 얼마 안 걸려 그냥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전쟁 와중에 누가 가서 거기에 투자하겠어요.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 전쟁 빨리 끝나야 돼요. 빨리 가라앉아야 돼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누구도 지금 전쟁을 원하고 있진 않지만 근데 이란이 자기 지금 제재가 갔다 왔다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약간 분위기가 흔들리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란이 만약에 참여한다면 이란이 또 그 종파의 어떤 그 리더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와 관련된 종파 국가들 또 같이 참여할 가능성 있나요? 이란이 참여하게 되면 이란이랑 같은 종파 아는 나라들도 참여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결과가 뭐예요? 이거 이란이 참여한다는 거는 끝을 보려고 들어갈 건데 그냥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란이 그 덕을 보고 이슬람의 주도권이 되는 바에는 그럼 내가 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안 들어갈 거고 근데 이란이 들어가면 다른 나라들이 그때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큰 덕을 이란이 갖고 되면 중동 주도권이 이란한테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가장 이제까지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사우디 입장이 참 애매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사우디도 어쩔 수 없이 이란, 그러니까 선명성 투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중동 지역의 네.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 민족주의, 종교주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럼 사우디도 어쩔 수 없이 이란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제 보기에는 나온다면. 튀르키예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오늘 아침에는 한국 언론에 나왔는데 어젯밤에 얘기를 했거든요. 에르도안이 나와서 오히려 여기서 조직은 이스라엘이고 하마스는 테러 조직 아니고 독립투사들이다. 맞아. 그 뉴스 저도 봤어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심각해지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누가 예루살렘에서 큰 톡을 하면서 중동의 형님이 될 것인가가 물음표가 되니까 이때는 이제 시아파 순위파가 없고 제일 먼저 가서 예루살렘에 점령하는 거는 이제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어요. 이란 뒤에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너무나 확정이 되는 거야. 동양에서 보는 시선인데 중동에서는 그 조그마한 그 쫄자도 때가 되면 자기 조직의 대빵한테는 배신 데리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하마스 이란의 사주를 벗고 있고 이란 때로 움직이고 있다. 시아파랑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는데
예전에 하마스는 어디에 있었냐면 시리아에 있었어요. 왜냐면 활동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나마 이제 이스라엘과 사이가 나쁜 나라는 시리아이고, 그리고 항상 시리아를 좋게 하는 말들이 있고, 하마스는 딱 봐도 하마스는 시리아에 이제 꼭두각시로 보였잖아요. 아랍의 봄 때는 시리아에서 반정부 단체들이 나오고 시리아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마스는 뭐 한지 아세요? 뭐 했어요? 빨리 무너뜨려. 빨리 무너뜨려. 그래서 시리아가 하마스를 쫓아냈어요. 야 나가. 우리가 그렇게 재워주고 했는데. 먹여줬는데 이거 뭐냐. 대신 때려? 중동이 이런 판이에요. 아. 하마스도 지금 이란한테 배신 때릴 수가 있어요. 미국이 가서 제대로 설득을 하면 야 그래 알았어. 우리는 소환 지구에서 파타를 인정하듯이 너를 여기서 인정할 거고 이런 혜택들 줄 테니까 이제 그만 싸워라고 하고 제대로 된 톱밥을 주면 하마스마저 지금 이 상태에도 배신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그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막 거기 가자지고 팔레스타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지도부는 카타르의 5성 호텔에서 그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을 봤을 때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 뉴스들이 왜 웃기냐면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스라엘 걔네들 잡으면 죽이려고 해요. 이미 여러 번을 죽였어요, 해외에서. 그러면 그렇게 철저한 보안을 할 수 있는 거는 무슨 삼성 호텔에서, 사성 호텔에서 가능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어성 호텔에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어성 호텔에 갔는데 맛있는 밥이 있어? 있어. 그걸 안 먹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또 그러네. 그러니까 어쨌건 그 신변의 보호 네. 이런 문제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동 사람들의 시각이겠네. 우리는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지만 중동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갈만하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 이렇게. 정도 호텔까지는 신경 쓰지는 않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지도자들 아들들이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무역하고 큰 돈을 벌고 있으니 이제 거기를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뭐 지금 보니까 그 파타 정부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 뭔가 이 팔레스타인들에게 그 신뢰를 못 받는 것 같은 하마스도 이번에 사실 그 이렇게 강한 어떤 그 테러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게 민심을 잃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민심도 있는데 정확한 거는 사우디가 이스라엘이랑 합의하려고 하고 근데 사우디는 이제 얘기했어요. 이제 이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 해결하지 않고서 내가 너랑 평화 협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사우디랑 평화 협정을 맺어야지 아이맥도 생길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한테는 사우디랑 평화 협정을 맺는 거는 신의 한 수고 어떻게 보면 제2의 이스라엘의 공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국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더 이상 중동에서 누구도 직설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우디까지 인정을 했으면 다른 아랍 국가들 뭐라고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알겠다고 하고 파타 정부를 통해서 파타 애들이란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하마스가 그걸 잠깐만 우리를 배제한다고? 우리 그럼 뭐야? 우리를 무시할 수가 없어. 이거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상황, 이 상황이 끝나기 위해서는 그 중동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동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1948년에 있었던 그 유엔의 불균형적인 분할안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고 이미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고 거기서 지금 몇백만 명 유태인이 살고 있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왜 건국되냐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에 대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인정해준다? 네, 이거는 이미 아랍리그에서도 여러 번 성명서가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유태인들도 좀 약간 이해했으면 좋겠는 거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 이걸 없어요. 조금만이라도 양심하고 논리가 있는 사람이 그걸 이제 인정했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덕분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중동 지역. 이스라엘 애들이 그렇게 돈을 어떻게 벌어요? 유럽에 있었던 유태인들이 거기서 좋은 경제 활동들을 했고 그분들의 친척들이 다 이스라엘에 있고 그래서 거기 있는 경제거리들이 다 그분들 덕분에 그 지역에 오고 그래서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 지역의 경제 활성에다가 큰 기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93년 평화협정이 실행되진 않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빨리 팔레스타인을 건국시켜주고 다음에는 이스라엘 애들이 공개적으로 우리 더 이상 예루살렘 가지고 장난 안 치겠다. 장난칠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막아주겠다는 거를 대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올해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보통 예전에는 정치인들이 가끔씩 예루살렘 가지고 쇼하고 싶거든요. 그 구시가지, 예, 구시가지에서 이제 성전산이 있어요. 성전산에 이제 가서 좀 약간 덧세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성전산에 원래 들어가기 전에는 밟아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예의상. 여르단한테 얘기해줘야 되고 거기서 이제 여르단이 만들어줬던 재단이 있고 재단이 지금 거기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재단한테 얘기해야 되고 등등등 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올해는 극단적인 우파 정부가 생기면서 아무런 절차를 신경 안 쓰고 막 마음대로 가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경찰 본인이 얘기해요. 아 장관이 망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데도 사람들 가고 거기서 좀 약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굴욕하게끔 만드는 행동들을 벌이고 거기에 대한 아무 말도 없고 그냥 그걸 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냥 보고 잠을 것 같아요. 언젠가 복구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팔레스타인의 독립 국가로 인정해주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의 그 이슬람 그 정치자들의 이슬람 민족에 대한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어떤 정치적 쇼를 하지 않으면 된다. 이미 다들 인정해서 거기는 국제적인 땅이고 주인이 없다는 거를 무슬림들도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솔직히 말하자면 예전에 거기를 누가 관리했어요? 오스만 제국 관리했잖아요. 오스만 제국 거기를 철저히 4개 파트로 잘리고 여기는 무슬림, 여기는 유대교, 여기는 기독교, 여기는 아르메니아 종교에 이렇게 했고 다들 자기네 지역만 관리해라. 그리고 서로 진입하지 말라고 했고 그 이후에도 유엔이 거긴 국제 정치 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유엔까지 국제적인 땅이라고 했던 땅에서는 와서 장난을 치면 전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그 현지 기후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전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상전이 벌어졌을 때 그 전쟁도 끔찍하지만 기후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잖아요. 선생님 그 중동에서 왜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기후는 항상 전쟁하기에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가면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기후가 너무 좋아요. 따뜻하다? 왜 꿀과 꿀이 내려오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 그렇게 기후가 좋은 땅이에요. 그래? 사막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사막은 남쪽이고 그 예루살렘하고 예루살렘 주변 지역이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거기는 농사를 언제든지 지으셔도 되고 농사 지시면 그만큼 그 과일이나 야채가 나오고 제가 1월에 갔었거든요. 제일 좋은 시간에 갔었는데도 그냥 좀 약간 살짝 그 후디에다가 외투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외투는 두꺼운 외투가 아니라 얇은 외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분 걸어가면 땀이 나더라고. 그렇게 춥지는 않고 딱 적당한 기후를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이 날씨로 인해서 뭐 폭우가 내리든 아니면 어떤 폭염이 되든 해가지고 전쟁을 말릴 만한 기후가 없어요. 오히려 전쟁의 그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나오는 신문들 보면 이스라엘 도대체 이 종착역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전쟁을 시작을 해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답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중동 사람들의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팔레스타인의 독립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신성화된 그걸 존중해 주는 거 종교를 요게 이 중동이 생각하는 해법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이미 이것을 유엔까지 얘기했던 거고 이걸 가지고 화해를 했고 이걸 가지고 평화협정이 생겼고 그냥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중동 사람들이 억울한 거 뭐냐면 오케이 우리는 예전에 전쟁하고 그러는데 우린 더 이상 새로운 거 원하진 않아요. 국제 기구들이 유엔이 얘기했던 걸만 약속을 실행했으면 지켜라. 좋겠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지금 그쪽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국 이체제로 가는데도 이런 엄청난 그 전쟁들이 그러니까 테러들이 벌어지는데 국가 단위로 독립이 됐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군사 조직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질 좀 더 끔찍한 어떤 전쟁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건가? 뭐 이런 분석들도 있긴 하던데.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도
뭐 그 나라가 생기든 말든 간에 뭐가 달라졌어요? 10년, 20년 한 번씩 크게 싸우잖아요. 그렇다면 그 생각이 들렸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서로를 못 믿는 거네. 아니 서로를.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파탄은 협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안 지켰는데도 파탄을 와서 공격을 해요? 파탄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파탄은 이스라엘의 경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협상을 하고 협정을 하고 뭘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쪽이 더 많이 지켜주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큰 형이 오히려 조금 더 양보를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큰 형이 작은 동생인데 더 많이 뜯어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하여튼 그 해법이 그냥 그 제3자들이 볼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어떤 해법들이 이렇게 있다 해도 당사자들이 이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제 뭔가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이 시작되지 않는 한 답이 없어 보이긴 하네요. 선생님 그거는 제가 항상 얘기해요. 큰 형이라는 거 미국이에요. 미국? 와서 양쪽 다 때리고 야 싸우지 말라고 하고 예전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오스만 제국 때도 로마 제국 때도 중간에 있었던 칼리프 시대에서도 항상 와서 야 애들아 싸우지 마. 너의 성지 그쪽 지역 네가 가려고 너의 성지 여기 네가 가려고 너도 여기 가려고. 아니 내가 이 중동 사람들이 제일 답답하고 기분이 나쁜지 뭔지 아세요? 유태인들이 630년까지는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 금지였어요. 로마 제국이 금지시켰어요. 니네들이 이 도시 들어오지 말라. 도시 이름 자체까지 바꿔버렸어요. 왜냐면 성경에서 예루살렘 나와 있는데 지도에서 어디야? 도시 이름 자체까지 없애버렸어. 로마 그렇지. 제국이. 그때 그 끝까지 최후 그 투쟁을 하면서 그냥 뭐 성벽 돌무더기까지 네. 다 부셔버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니까. 유태인들이 언제부터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배를 할 수 올리게 됐는가 물어보시면 무슬림들이 로마 제국한테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이에요.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야 누구나 다 와서 여기서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라. 단 서로 싸우지 마라. 이게 이제 강대국이 와서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미국이 와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중립을 안 지켜요. 그렇지. 이스라엘이 동맹 국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중동인들이 미국에 대해서 갖는 반미 감정의 원인일 수도 있고. 네. 하여튼 참 해법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총체적으로 모든 관련된 모두가 합의를 딱 하고 눈 딱 감고 뭔가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맞아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서 봤던 거 뭐냐면 저도 놀랬던 거 뭐냐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민주주의 나라고 인권이 그 지역에서 그나마 발전한 나라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면 이때까지 이스라엘 덕분에 지역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됐거든요. 진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전체적으로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만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미국이 진짜 이 중동 지역으로 떠나고 이 아시아 태평양에 집중하고 싶다면 이렇게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외교 정책들보다는 실제로 이 두 개의 공동체를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하고 여기에다가 올인을 하면 이 지역을 떠나도 뒤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안정화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거기 있는 무기 기업들도 있고 여기 전쟁이 조금 더 벌어야지 우리 무기를 판다 하고 그리고 종교 공동체들도 이제 로비를 하고 돈을 매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서방 세계 언론 뉴스만 좀 보다가 중동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 근데 이것도 좀 이렇게 반대쪽 시각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이 전쟁의 원인서부터 앞으로 또 전개 과정 속에서의 그 중동 사람들의 여론, 민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가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알파고 신하씨 기자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